눈으로 볼 때는 사실 얘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도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말령고민이라고 안 되시나요? 사실 그거는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양아친 거지. 소성형 재료에 대해서 한번 네. 좀 이야기를. 코 수술 재료는 요새는 이제 콧대와 코끝을 나눠서 수술하기 때문에 콧대는 대표적인 게 실리콘, 보어텍스 같은 재료들 쓰고요. 환자의 자가늑연골을 떼서 고용물 대신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엉덩이 진피를 떼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코끝에 기둥을 세우는 재료로는 대표적인 게 비중격 연골이죠. 15년 정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이 됐고, 그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보조 재료로 사용이 되어 왔어요. 대표적인 게 기증늑연골. 사람의 사체에서 면역 처리를 하고 세포를 다 없앤 기증늑연골을 사용을 해왔고, 매드포어라고 하는 인공뼈 이런 재료들. 네. 어느 하나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요즘에 기증능 많이 쓰시는데 동물 기증능도 아세요? 들어봤어요. 사실 뭐 예전부터 외국에서 시판이 된 적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시판이 돼서 상품화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의 늑연골은 숫자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품으로 만들려면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환자가 도네이션을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그 기증 늑연골의 양이 충분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대체 재료로 이종 연골을 이제 사용을 하는 노력들을 해오고 있고, 구종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같은 종족이잖아요. 같은 동종의 갈비뼈를 사용했을 때 동종 연골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종 연골은 돼지나 말, 소 이런 연골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외국에서는 이제 시판이 돼서 사용되는 제품들도 있다고 저희 얘기 들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식약청 허가를 받고 출시된 제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증늑연골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최대한 좋은 늑연골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품질이 좋지 않은 기증 늑연골을 사용을 했을 때는 안 좋은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좋은 부분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동물의 제품일까요? 말의 늑연골, 말의 어깨축지 연골의 일부를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를 시판이 됐어요. 근데 왜 굳이 말연골이지?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말연골을 봤더니 예쁜 그런 연골이더라고요. 말령고민이라고 알려주나요? 사실 그거는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여쭤봤거든요. 말연골을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 혹시 사용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많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환자들이 저는 기증늑연골로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환자는 기증늑연골이라고 하면 당연히 사람 기증늑연골인 줄 알아요. 근데 사람 연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것도 기증늑연골이야, 말에서 나와서 그렇지 라고 하면 양아친 거지. 환자분들이 의사한테 얘기하는 기증늑연골을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는 대부분 다 사람의 기증늑연골을 사용해 주세요 라는 말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증늑연골을 사용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이 말의 연골을 쓴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원장님도 쓰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말연골을 쓰는 거에 대해서 약간 주저하는 거는 뭐냐면 유효성이 얼마나 되고 안전성이 얼마나 되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이종 연골은 눈으로 볼 때는 사실 얘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도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될 것이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할 거냐.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데이터가 쌓여야 되지 않나라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물의 늑연골을 사용을 하는 거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환자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한테 고지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끝!